어제 저녁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했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는 괜찮으세요? 웃으며 물으면서도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는 왜 또 그래?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 지금 이 순간 편안한 곳에 계신가요? 그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했던 관계의 문제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한 매듭이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어느새 말이 줄어든 부부, 연락이 뜸해진 자식들,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어색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한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혹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0을 넘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젊은 시절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와는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큰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들어봐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김 선생님은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온몸이 무거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도 바쁘다고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김 선생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직장 동료들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여쭤봐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은 내가 좀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사실 요즘 당신한테 저도 예전만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 그 속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 그리고 철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안정감의 역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정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긴장을 풀게 만들죠. 긴장이 풀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면을 벗습니다. 밖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신경 쓰고 예의를 갖추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날선 모습, 가장 피곤한 모습, 가장 취약한 모습도 함께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이 때론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부부라도, 자식을 낳아 키운 부모라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섬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는데도 내가 뭘 원하는지 왜 모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나의 모습이 비칩니다. 배우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식을 보면 내가 어떤 부모였는지, 부모를 보면 내가 어떤 자식인지, 그 모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거울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거울을 멀리하려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는 말로, 때론 차가운 침묵으로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때 일어난다. 하지만 그 거리가 사라진다는 건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도 함께 부딪힌다는 뜻이다. 가까움이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상처받은 부분, 치유되지 않은 부분, 연약한 부분도 함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표면적인 예의와 형식을 넘어서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준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도 전해보세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내가 좀 그랬지?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인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상대방도 나처럼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받은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아픔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표현할 차례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말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쉽게 하지 못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 일 생각하니 고마웠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세요. 모든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때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심을 전했다면 그 다음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아무 감정이 없다면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 멀리 하늘이 보이시나요?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끼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그 위에는 여전히 맑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리움이, 고마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쌓여서 언젠가는 큰 다리가 될 겁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다리가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당신과 함께여서 고마워요. 가끔은 서로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